안녕하십니까. 사람이니까 경영이다를 주제로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김인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 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얼마의 돈을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도 특종을 하면 얼마의 돈이 인센티브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효과에 대한 수많은 심리 실험의 결과는 거의 일치합니다.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인센티브가 인간의 내적인 동기부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갓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한 초임 교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당수 초임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내적인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제도가 실시되면 묘하게도 이 같은 내적인 동기부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인센티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한결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미국 뉴욕시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립학교 2,000곳의 교사 2만 명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생 출석률과 졸업률 목표를 달성하면 교사 1인당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학업 성취도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 뉴욕시는 슬그머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합니다. 4년간 운영한 결과 역효과만 났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했던 롤랜드 프라이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게 인센티브 제도의 유일한 효과였다고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 같은 실제 사례에 대해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뉴욕시의 학업 성취도 하락에는 인센티브 말고 다른 어떤 요인이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엄밀하게 설계해 실시한 다른 많은 실험에서도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중 한 실험만 소개하겠습니다. 댄 에리얼리 미국 듀크대 교수팀이 인도 마두라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업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하루치 급여를, 다른 한 그룹에는 2주치 급여를 인센티브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한 그룹에는 무려 5개월치 급여가 인센티브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센티브로 5개월치 급여를 약속받은 마지막 그룹의 성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과도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린 그런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왜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었을까요? 제가 앞서 인센티브는 인간의 내적 동기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센티브가 우리 두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얼마의 인센티브를 약속받은 영업사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영업사원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고객을 유치하는 일은 재미가 없는 일이 분명하다. 그게 아니라면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돈을 준다고 하는 거겠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재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일을 장기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는 일의 성격을 재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만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 교수가 인센티브는 단기 효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와이즈만 교수는 저와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경영자라면 인센티브를 없애버리겠다. 대신 직원들이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효과가 없다고 이미 판명이 난 인센티브를 왜 수많은 기업에서 지금도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50대 경영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다니엘 핑크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인센티브는 시행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일종의 당근입니다. 경영자가 당근으로 직원들을 위협하기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라는 당근은 당신에게 가지 않고 당신의 일부 동료에게만 지급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일해 라는 신호를 보내며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이런 일은 경영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새장 속 비둘기 같은 짐승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전구가 설치된 새장 속에 비둘기를 가두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부리로 버튼을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비둘기가 전구를 켤 때마다 모이를 더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더욱 열심히 버튼을 눌러 전구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둘기 같은 짐승에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짐승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인간은 자율권을 갖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인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경계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집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심리 실험에 따르면 우리 뇌가 돈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욱 이기적이 되며 남들과 덜 협력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최고 경영자였던 앤더스 달빅은 돈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은 이케아에서는 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직원들이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격려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흔들며 직원들을 조종하려는 직장인가요? 감사합니다.